자, 오늘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해서 야 놓아봐 왔습니다. 지난번에 그 강변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딱 그 공간만 한 3군데 정도만 엄청나게 이게 지금 피어 있어요. 이건 새삼이라고 하고요. 또 한방에서는 토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국화과, 가지목, 한해살이 그런 풀인데,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런 거 처음 본다 하면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. 토사자라고 해서 이것은 한 10가지 효능이 적혀 있던데, 주로 이제 혈관 질환, 그리고 비뇨기, 이뇨 개선, 간, 신장, 그다음에 정력 증진, 그다음에 당뇨에도 괜찮다고 써 있는 것 같고요. 등등의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괜찮은 약이에요. 이건 재밌는 건 뿌리가 없습니다. 뿌리가 없고 한 해살이에요. 그래서 한 해만 살다가 이제 없어지는데, 또 제가 또 가끔씩 보면 이것은 뭐랄까요,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. 어디에 떨어져서 씨가 날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씨를 채취해 가지고 어디다가 뿌려 봤는데 안 나더라고요. 이게 자연이 키우는 그냥 정말 생약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이게 적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으로 쭉 펼쳐져 있고, 한 이런 공간이 한 3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다. 없고 여기만 있어요. 근데 이제 주인 없는 거지만 이걸 왜 하냐, 조만간에 이쪽 그 강면 쪽도 추석 맞이해서 전부 다 이렇게 깎을 것 같아요. 분해서 쭉 강변 정리. 그래서 다 깎아버리면 이것도 다 베어낼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미리 수확을 하겠다. 사실 이게 뿌리가 없는 좀 특이한 작물이긴 한데, 얘가 익을 때 되면, 지금 노랗잖아요. 익을 때 되면 하얀색이 돼요. 씨도 맺히고. 진짜 한방 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노랄 때보다는 그 씨 맺혀 있는 하얗게 될 때를 더 약효로 본대요.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 이때를 보는데,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 살인데, 그때까지 여기 있으리란 보장 없고요. 저는 사실 이게 노란색이 좋아요. 예전에 술도 담아보면 호박색의 노란 빛깔이 그대로 우러나오고, 이번엔 양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술보다는 설탕으로 채서 좀 액기스를 좀 빼보려 합니다. 마침 시골에 오래된 한 푸대 설탕이 있어요. 이건 좀 오래된 거라 어떻게 쓸까 생각했는데, 이때 한 포대를 이걸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양껏 채취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. 자, 제가 사실은 좀 이 풀 이런 알러지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특별히 준비는 안 했고, 그냥 토시 좀 더 하고 장화 하나 신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준비 완료입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채취합니다. 이것도 샀어요. 어떻게 하나? 어떻게 하나? 대충 이럴 것 같지 않아요? 이거 좀 어설프긴 한데 해보겠습니다. 손이 워낙 느려서 답답하시죠? 다 알아요. 답답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또 방법을 바꾸죠.
빠른 돌리기로 바꾸겠습니다. 나름 그 준비하고 준비한답시고 왔는데, 아이고 딱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.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, 모기가 그냥 온 사방에 막 거의 벌처럼 쏘아댑니다. 얼굴 뭐 귀 옆에. 아이고, 그래서 이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후회가 됩니다.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쏘아요. 그냥 거의 벌처럼. 아이고, 모기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. 등이며 뭐 얼굴이며 어찌 쏘는지. 아이고,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다. 뭐 이런 거 각오를 했어야죠. 이 토사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, 토사자를,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몸 맛이 있겠어요. 지금 사실은. 근데 향긋한 맛과 향은 있어요. 술을 담고 엑기스를 좀 빼봐도 이 자체가 은은한 이렇게 향이 있습니다.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 토끼가 먹었다는 말은 좀 이해는 안 되는데, 다리가 다친 토끼가 쩔뚝거리고 와가지고 이게 누가 지켜보고 있었더니 다리 다친 토끼가 이 토사자를 뜯어먹더니 갑자기 폴쩍폴쩍 뛰어가지고 갔다는 거죠. 그래서 야, 저게 뭔가 약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다려서 쓰기로 했다. 그런 전설이 있는 약재입니다. 그리고 이 토사자는 말이에요, 막 이것저것 감잖아요. 지금은 이게 감는 게, 이건 머루덩쿨, 이건 개나리. 이게 개나리 엑기스, 머루 엑기스,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위에 쪽에서는 관삼덩쿨이라고, 그것도 약재로 쓰거든요. 약재로도 쓰고 이파리를 차로도 쓰는데, 환삼덩쿨을 감았더라고요. 그러면 그걸 쭉쭉 빨아먹고, 막 마치 모기가 저를 피 빨아먹듯이 빨았는데, 그러면 그 피를, 아니 뭐 약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쑥을 이게 타고 올라간 것만 뜯었었거든요. 그러면 쑥향이 좀 나는 것 같긴 해요. 완전히 쑥향 나는 것 같지는 않고. 근데 쑥의 그 기운이 쑥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건 뭐야? 그리고 이제 감은 것을 빨았으니까 그 약효를 그대로 가질 거다, 그렇게 생각도 상식적으로 들고, 또 실제도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한테 들었는데, 이 토사자가 감은 것 중에 가장 약이 되고 또 귀하게 쓰고 약효도 최고다, 이렇게 말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죠. 제가 막 안 먹어보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, 효과를 뭐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만, 뭐를 감았을 때 그 약효가 제일 세냐면 온나무라면 온나무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빨아먹은 이 새삼, 이 토사자 넝쿨이 최고의 약성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게 옷을 그냥 채취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얘가 이제 대신
쭉쭉쭉쭉쭉 빨아 먹은 거. 오, 이거 봐. 대박이다. 이건 뭘 감았냐면요. 아카시아. 아카시아도 생명력이 강하잖아요. 아카시아를 덮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카시아, 그다음에 뭐 야생의 풀들, 이 야생의 풀들을 뭐 달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별로 없죠. 그 중에 이제 약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 먹게 되는데,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나무를 감고 올라갔던 이 토사자와 제 개인적으로는 쑥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다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심심해서 그러는데,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보는 건 이 각자 식물들이 가진 특색과 특징과 약성이라고 할게요. 약성은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들이 여기에 골고루 잘 녹아서 들어와 있다. 그러니 이 약을 다 갖다 어디다 쓸까요? 금방 그 뭐지? 방금은 자, 설탕 한 말로 엑기스를 뺀다고 했잖아요. 엑기스를 만들어 보겠다. 자, 만들었다고 하고 누구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좀 알려주세요. 1번 그냥 혼자 먹는다. 2번 아는 사람과 나눠 먹는다. 3번 그 아는 사람이 몸이 별로 안 좋다. 4번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아먹는다. 5번 기왕이면 아는 사람들한테 팔아먹는다. 어때요? 어떤 게? 답 나왔네. 5번입니다. 5번. 5번으로 하겠습니다. 아는 사람한테 팔아먹는다. 요걸로. 아이고, 모기. 봤죠?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말 그대로 1차 산업, 즉 농업인데, 농업 중에서도 인류가 가장 먼저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산업입니다. 말하자면 체험 아니다, 발음도 꼬이네. 수렵 채취가 인간이 산업화 시대의 그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산업이라고 적었습니다. 그래죠? 수렵 채취.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,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사실 상관없지만, 채취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히 재배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공짜로 채취를 하는 거죠. 공짜로 채취를 하는데, 이것도 힘듭니다. 땀도 많이 나고, 보시면 알지만
뱀이 혀를 렐롱레롱 하면서 아 저게 먹을 건가? 한번 물어볼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말하자면 그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야말로 정말 자연 그대로인 곳에서 뱀의 입질을 무릅쓰고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. 말하자면 채취 농법을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.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런 농법이야말로 진짜 농법인데 그죠? 왜냐면 하늘이 다 이렇게 자연이 내려주고 인간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싹 쓰고 좀 얄밉나요? 얄미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 일을 안 하면 그냥 또 바스라지는 거죠. 이거 풀을 다 여기를 깎아버릴 거예요. 저 앞에까지는 다 강변을 깎았더라고요. 그러면 여기도 이게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이쪽 지역이 내세우는 것이 섬진강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보는 지칠 때까지 걸어보는 걷기길에다가 올인을 했어요. 그래서 걷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. 강 따라서 걸으면 그냥 아무런 잡념이 생기지 않을 만큼 정말 환경적으로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맑은 공기도 깨끗한 강변을 걷는 거 물론 가끔 어디 한 군데쯤 지나가 보면 그 근방에 이제 소 막사가 있어서 고향의 향기 잠깐 뭐 그렇게 역겹지는 않아요. 잠깐 지나갈 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. 하여 이 길은 강변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곧 아마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사전 정리 작업으로다가 1차 산업 채취 농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. 해도 끝이 없네.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게 개나리예요. 그러니까 봄에 개나리가 폈는데 그 이후로 개나리를 쪽쪽쪽쪽 빨고 있는 거죠. 이 토사자뿐만 아니라 환삼동풀도 감았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친 개나리를 제가 구해주고 있는지도 모르죠. 물론 개나리도 생명력이 강해서 이렇게 감는다고 해서 뭐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. 또 나요. 개나리 생명력 강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? 그런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감아버리면 얘네들도 힘들겠죠. 아무래도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어주면서 개나리도 잘 죽지 않게 하고 저는 아주 귀하고 좋은 약재를 막 마음껏 이렇게 구하고요. 그래서 다 좋은 일이다. 물론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너무 자연적으로 자란 것을 함부로 저렇게 채취하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왜? 이게 뿌리가 없어요. 뿌리가 없어서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멸망 정말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다 까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3분의 2 정도 채취하고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놔둬요. 그러면
얘네들 또 종족 번식하고 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. 저도 좀 알고 보면 그 비상식적이고 욕심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뭐 그런 인간형은 아니에요.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게 좀 무모한 일이지만 누가 잘 안 해주니까요. 내가 그냥 저를 그냥 기본과 기본 속에서 놓고 출발을 생각해도 그래요. 그 표현 잘했네. 기본기는 놓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오버 해가지고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다 가야 된다. 왜? 자연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가 자연 전체를 훼손하고 복원이 불가능하게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죠. 그렇지 않아요? 여러분? 그래서 저는 한때는 집에 쓰레기통이 없었어요. 정말로. 그 쓰레기통이 없었던 이유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. 가능하면. 그래서 쓰레기를 최소화했던 거죠. 쓰레기통이 집에 없으니까, 집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뭐 전혀 안 만들고 살 수 있까지 뭘 사야 되는데, 그래서 그거 하나를 사고 그것만 버리면 되니까. 그러니까 모아놓을 이유가 없어서 좀 말하자면 최소화했다는 거예요. 그 버리는 쓰레기 또는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를 가급적이면 적게 했다. 근데 지금은 어떠냐? 지금도 그런 기본은 지키되 그래도 이제 늙고 게을러져서 그런지 쓰레기통을 하나 놨습니다. 그래도 저는 쓰레기통 그 뭐죠? 그 쓰레기 봉투? 그 버리는 쓰레기 봉투라고 뭐라고 해요? 그거 사면 거의 안 써요. 왜? 거기다 분리수거용 그거 할 일이 별로 없어요. 왜냐? 뭐 라면을 예를 들어 한 봉지 끓여 먹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봉지만 분리해서,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도 전부 다 분리수거가 잘 됐잖아요. 비닐은 비닐, 뭐 오면 뭐 이렇게 잘 됐어요. 그래서 거기다 그것만 퐁 갖다 버리면 돼요. 뭉쳐서 버리지 않습니다. 뭉쳐서 제가 하나 일러야지 이쯤에서. 자,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또는 뭐 자연 뭐 무슨 헌장을 지켜야 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뭐 국가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환경을 생각한다 뭐 해가지고 뭐 포럼 같은 거 만들고 다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. 아니 대의적인 부분 큰 데서 보면 참 그 쓸데있는 짓이죠. 왜? 말을 참 제가 함부로 하네요. 정정하겠습니다. 쓸데없는 짓은 아니고요. 중요한 일인데, 문제는 그 집에 가면 쓰레기 그렇게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. 네가 아냐고요? 알아요. 왜 하냐? 그 시스템이 말이에요. 뉴욕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잖아요. 갖고 그냥 한꺼번에 갖다 막 버립니다. 막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쭉 그냥 분리수거할 시간 어디 있어요? 막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결국 그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온통 쓰레기 자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,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그걸 하고 있고, 그렇게 하자고,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데서는 정작 시스템이 그냥 갖다 막 던지면 쓰레기차가 싣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건 구호에 불구하다.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못 지키면서 어디 가서 큰 소리 떠들고 있다는 것이. 사실 우리나라도 한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에 관련된 데서는 완전히 그냥 무대책, 그 무대응, 그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욕먹었다고 해요. 환경에 대한 전혀 그 대비책도
정책적인 것도 없는 그런 나라다.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해요. 들어본 바로는.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소위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선진국에 걸맞게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환경적인 부분과 복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챙기고 있죠.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다 인정하고 아실 건데,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냐. 앞으로는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거,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. 작은 어떻게 보면, 동기 하나가 큰 것을 일으킨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퇴치농법과 환경 친화적인 거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잘한다가 아니라 말로만 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고 싶다, 그렇게 살려고 한다, 그런 말씀 올립니다. 자, 거의 다 했고요.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요. 여기다 가득 채우고 이제 그만하렵니다. 뭐 임마?